꿀팁 알려드립니다. 붕당을 외우고 싶다? 나는 붕당의 마스터가 되고 싶다? 이 페이지를 매일 2번씩 읽으세요. 이거 읽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매일 2번씩 읽으면 그래도 시험 전에는 마스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시죠. 참고로 여기 파트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제가 이거 가르치기 전에 주변에 수많은 어른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누구도 이 붕당 정치를 학창시절에 어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싫어하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하기 싫더라도 지극히 정상이고요.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게 또 인간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처음으로 사림이 집권했을 때는 선조야. 왜냐하면 여러분 총 4번의 사화가 있었죠. 무, 갑, 기, 을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어라? 조의제문이라고 제가 했죠. 무오사와 이거 누구 때였어? 성질 더러운 놈 누구야? 연산군이지. 연산군 성질 더러운 걸 내가 보여준다고 했던 게 뭐야? 무오랑 갑자 무려 2개가 연산군 때였죠. 갑자기 엄마가 죽었던 사건을 운운했던 갑자사화까지 이 2개 다 연산군 때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누굽니까? 이 연산군이 너무 성질이 더러워서 왕이 된 애가 누구였어? 중종이었죠. 중종은 내가 왕이 되는데 신하들이 공을 세워줘서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너무 휘둘렸어. 이 신하들에게 대적해줄 나만의 기사가 필요했으니 그렇게 등용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조광조. 나만의 조광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애착광조. 애착광조가 있었는데 얘가 점점 왕에게도 점점 피해가 되는 개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소격서를 없애라, 현량과를 실시해라, 그리고 훈구들을 좀 없애자 이런 거 너무 위험해. 그래서 결국 조광조를 노리는 기묘한 나뭇잎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조광조를 죽인 게 기묘사화. 마지막 을사사화는 그냥 누구 때였어? 명종 때였죠. 그럼 명종 다음 왕이 누구냐? 바로 선조 때야. 이게 무슨 말이냐? 4가지 사화를 거치고 나서야 선조 때에 살인들이 집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집권을 하고서는 또 자기들끼리 나눠졌었지. 뭐랑 뭘로? 서인과 동인으로. 동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 조식이었고 서인 대표 인물이 성훈이었죠. 자, 이걸 바탕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다. 근데 처음 나뉘었을 때 이 붕당은 완전 나쁜 붕당은 아니고 그냥 두 파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니네 말은 그렇단 말이야? 근데 우리 말은 이런 식인데 너네 말 중에 이건 맞지만 우리 말 중에 이런 게 맞지 않을까? 아, 그러네. 그럼 우리 그 중간 정도인 이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좀 아름다운 타협이 있는 시기였어요. 그때 이 얘기를 먼저 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은 변질되기 전 아름다운 모습의 붕당을 보는 거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변질된 붕당 정치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눌 거야. 먼저 첫 번째 거 북이는 광해군의 정치를 도우면서 뭘 했다? 정권을 장악했다. 광해군이랑 짝짝 붙은 게 누구랬어? 내가 북인이랬지? 광북. 제가 여러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몰락할 때는 언제야? 얘네들이 광해군과 함께 싸그리 몰락하는 사건이 뭐였어? 바로 인조반정이었지. 서인들이 인조반정 일으킨 명분 2가지였어. 중립 외교가 명에 대한 의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엄마를 폐위하고 잘못 썼네요. 지워. 엄마를 폐위하고 형제를 죽였다. 이 2가지 이유로 인조반정을 일으켰고 그때 북인도 몰락합니다. 그럼 남은 건 지금 남인과 서인이야. 남인과 서인이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를 주도해 나갈 겁니다. 서인과 남인이 연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서로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며 정치를 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남인 그 새끼들이 뭐 정치인이냐? 이런 식으로 아예 없애버린 게 아니라 남인들 의견도 들으면서 서인들이 주도하면서 나름 평화롭게 정치를 했어요. 아래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던 내용인데 언론기관인 3사 얘네가 중앙에서의 공론을 만드는 곳, 향촌에서의 서원이 지방에서의 공론을 만드는 곳, 그렇게 해서 만든 공론을 바탕으로 정치했던 걸 공론정치라고 했지. 살인들의 특징인 공론정치가 한 번 더 언급되고 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정치를 했는데 점점 그 내용이 변질되어 갑니다. 왜 변질되었는가? 바로 예송과
환국 이 두 가지 때문에 변질되는 건데 하나씩 보도록 하자. 먼저 아래에 있는 게 예속 내용이에요. 자, 이게 어려운 일이 왜 그랬냐? 사람들이 두 번 죽일 거야. 누구냐? 효종이랑 효종 아내가 죽일 거야. 보자. 좀 어려워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게 진도가 급해서 좀 표면적인 것만 설명했으니까 여기선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현이야. 그럼 효종에게는 뭐가 있겠어? 얘에게도 엄마가 있겠지. 그리고 아내가 있겠지.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현종 때의 상황이야. 현종 때의 상황이고 현종이 지금 왕입니다. 서인과 남인이 있어요. 아이고 피곤하다. 어떡하지? 이거 할 수 있나? 서인과 남인이 있어. 근데 효종은 둘째 아들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어. 왕인 동시에 한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던 거지. 이 두 개 다 모두 효종의 특징인데 효종이 죽었을 때 이 효종의 엄마가 입는 상복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 엄마인 내가 상복을 입어야겠구나. 근데 몇 년 동안 입어야 하지? 라는 걸 두고 일어나는 게 예속 논쟁이에요. 먼저 효종이 죽었을 때가 첫 번째 예속 논쟁이었는데 효종을 둘째 아들이라고 치면 엄마가 상복을 1년만 입으면 돼. 근데 이 효종은 그냥 둘째 아들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잖아, 왕. 그러니까 왕이니까 둘째 아들이고 뭐고 그냥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친다면 3년 동안 엄마가 상복을 입어야 돼. 자, 그럼 이 중에서 누가 1년을 주장했고 누가 3년 주장했냐? 그걸 볼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서인들은 개꼰대 할아버지들이라고 생각하라고. 왜? 인조반정 주장이 뭐야? 명나라에 대한 의리, 엄마를 죽인 것, 폐륜, 다 유교적인 윤리들만 운운하고 있어. 유교적인 원칙을 중시한 애들이 이 서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효종은 둘째였기 때문에 효종의 엄마가 상복을 1년만 입는 게 맞다. 왜? 얘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 취급해라. 둘째 아들인 것을 강조하는 게 서인들의 논리이고 남인들은 그게 아니라 야 무슨 소리야. 그건 일반적인 남자들 이야기고 지금 우리 효종은 왕이잖아. 왕인데 둘째고 셋째고가 뭐가 중요해. 그냥 무조건 3년 입어야지 라고 해서 왕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남인들의 주장이야. 그래서 이때는 무슨 일이 있느냐. 현종이 아직 왕권이 강하지가 않아. 얘 아직 애송이 왕이야. 그럼 이 신하들은 오랫동안 정치계에 몸담은 노련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이 서인들의 말이 이깁니다. 왜냐? 얘네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집권자들이거든. 이겼어. 근데 그 다음에 효종의 아내도 죽었어. 그럼 이 며느리가 죽은 거에 대해서 또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 서인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송 때에도 효종이 둘째 아들이었고 둘째 며느리가 죽은 거기 때문에 그냥 9개월만 입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해. 남이는 여전히 또 뭔 소리야. 왕이잖아. 왕이고 지금 왕비가 죽은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1년 입어야지 라고 주장을 해. 근데 이제 현종이 이제는 왕권이 조금 잡혔어. 더 이상 서인들에게 휘둘리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때는 남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번갈아서 서인이 한 번 이기고 남인이 한 번 이기고 이 갈등이 예속 논쟁인데 이 상복이라는 예절에 대해 논의한 것이 예속 논쟁인데 이렇게 서로서로 하나의 안건을 두고 개싸웁니다. 싸우고 또 심지어 번갈아 이겨. 한 명이 계속 이겨서 우리가 맞다라고 정의 구현한 게 아니라 되게 애매한 거기 때문에 둘이 번갈아 이겨. 그러다 보면 서로서로 미운 감정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갈등이 깊어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자, 한번 본문으로 정리해보자. 왕실의 의례인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둘러싼 대립. 그럼 지금 말하자면 누구의 상복? 효종의 엄마였던 대비의 상복이야. 근데 왕위에 올랐던 효종이 둘째 아들인 동시에 왕이었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었던 거. 그래서 이 두 번 전개되는 동안 전개되었다. 몇 번? 2번. 첫 번째는 누가 이겨? 서인이 이겨.
두 번째에는 남인이 이겨 번갈아 한 번씩 윈윈 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종대로 넘어갈 거야. 광인, 효현, 숙, 경영이니까 효현, 숙 지금 보는 거예요. 숙종 때는 환국이라는 걸 할 건데 환국이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와 있죠. 집권붕당을 급격히 교체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환국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 자, 그럼 한 번은 서인이 집권했어.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 여기서 앙금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아이 저 꼴보기 싫은 놈들 한번 족쳐주지 하고 남인들을 모두 제거해. 다음에 또 이번엔 남인이 이겼어. 그럼 또 서인 이놈들 아주 그냥 지난번에 그 본때를 보여주다 하고 다 없애겠지. 이런 식으로 번갈아 없애다 보면은 점점 붕당들이 앙금만 깊어지고 둘이 사이가 너무너무 나빠져. 심지어 남인들은 이미 동인에서 한번 뻗어나온 거죠. 동인에서 이제 남인이랑 북인 나뉘었던 건데 서인은 처음 붕당 그대로였잖아. 이 서인마저도 이제 뭘 두고 갈라져? 남인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뭐랑 뭐로 갈라진다.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다라는 걸로 이어집니다. 그럼 지금 숙종은 결국 이 붕당들 둘이 서로서로 잡아먹느라 자기들끼리 갉아먹느라 붕당들은 점점 어떻게 돼? 약해지고 얘네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왕은 어떻게 돼? 강해집니다. 그래서 숙, 경, 영, 정까지도 왕권이 계속 강할 것인데요. 이 정조가 죽으면서 이 왕권이 약해지는 것으로 또 이어질 겁니다. 이 환국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탕평책이란 게 지금부터 나와요. 다음 페이지의 메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서 볼 거긴 한데 숙종 때도 탕평책이 언급은 된다라는 걸 일단 지금 기억해 놓고 마무리합시다.